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명입니다. 오늘 실내건축 산업기사 수업 내용은요, 천정도 작업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저번에 이제 평년도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천정도 작업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예제는 이제 출제되었던 이제 문제로서 제가 이제 3D까지 컬러링까지도 한번 이 수업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천정도 부분을 또 살펴볼 텐데요. 천정도가 오늘 시간에 뭐 다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소방 설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명할 게 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조명 설치 부분까지만 살펴보고 오늘 수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정도를 이제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제가 옆에 간단하게 좀 미리 작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타입을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사선형으로 배치를 한 것을 이용을 해서 천정도를 이제 작업을 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저번 시간에 알아본 이제 레이아웃은 이렇게 각진 형태의 박스식의 레이아웃으로 잡았던 평면도를 이용해서 오늘 천정도 작업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평면도 작업이 끝나셨으면 얘를 복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천정도에서는 이제 바닥에 붙어있는 요소들을 이제 전부 다 제거를 해주세요. 자, 이런 실명도 전부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싹 제거를 해주세요. 전부 다 제거를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벽체는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런 작업이 귀찮다고 하신다면요, 여러분들 레이어 같은 것 좀 사용하셔서 얘네들을 이렇게 숨겨놓고 좀 가져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창호 레이어 됐네요. 이렇게 숨겨서 벽체만 딱 남죠. 그러면은 아이고 다시 할게요. 띠딩 다시 레이어 되살려 놓고요. 여기서 이제 지우는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죠? 물론 이제 뭐 별거 없으면 빨리 지울 수도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문자, 그 다음에 창호도 필요 없습니다. 창호도 싹 레이어에서 숨겨주시고요. 얘는 좀 이동이 안 됐었네요. 창호선 레이어로 마저 시켜주시고요. 자, 이렇게 남겨주시고 전부 이제 복사를 쭉 이제 도면 틀까지 복사를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 얘를 가지고 수정을 이제 들어갈 텐데요. 레이어는 이제 다시 되돌리기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되돌리기 하실 때 여러분들 한 번에 되돌리기 가능합니다. 프리비어스, 제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레이어 리본 메뉴에 보시면 이 레이어 문구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거 확장이 돼요. 그럼 숨겨진 아이콘 명령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프리비어스를 이용해서 이걸 클릭을 한 번만 해주시면요, 이렇게 한 번에 레이어를 되살려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수업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창호 부분부터 작도를 이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창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천정도에서는 해주셔야 되냐면, 제가 이제 그리는 것처럼 이제 벽체선, 철근 콘크리트 벽체선을 따라서 쭉 이어서 그려주세요. 그 대신 선 색상은요, 이 굵은 단면선보다는 좀 가는 선으로, 인면선으로 좀 나올 수 있게 0.3mm로 출력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X 개구부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벽체 자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X를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색상은 레이어 부분에서 이제 중심선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저쪽은 새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복사를 해서 이동을 시킬게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도 이제 똑같이 작업을 진행을 해줄게요. 자, 여기는 이제 메인 입구죠. 자, 메인 입구 표시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전체 유리월 쪽을 이제 좀 보면요, 여러분들이 흔히 실수하시는 게 이 두께로 그대로 이제 작업을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천정도라는 것은 이제 천정면을 이제 보는 거긴 한데, 얘가 이제 이 유리월이 이 구조를 먼저 단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단면을 제가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어떻게 생긴 건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린 게 이제 단면입니다. 단면이고요. 유리월이 자 현재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단면입니다. 이거 평면이 아니라 단면으로 그리는 겁니다. 섹션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보고요. 얘가 이제 천정 슬럼브 라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정 슬럼브 라인인데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투영해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투영해서 이제 보는 건데, 자, 보통 이제 천정도가 한 300이 좀 떨어지는 위치에서 이렇게 섹션으로 잘라서 투영해서 이제 보는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선에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 선이 보여야 돼요. 이 벽선. 이 벽선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벽을 그렸잖아요. 200으로. 그죠? 그래서 그대로 벽 두께대로 200을 그려줍니다. 자, 제가 P라인으로 중심선에서 덧 그렸고요. 덧 그린 선은 이제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벽체 두께대로 가셔야 돼요. 흔히들 이 부분을 많이 실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이제 벽체 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벽체 선인데 단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0.3mm 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X 표시. 벽 자체가 오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X 표시를 다 해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센터 라인으로 다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벽에서 우리 이제 도어 부분 이제 만든 것들도 있었죠. 평면도를 보시면 여기 도어 같은 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맞박이 있습니다. 즉 맞박이라고 하는 것도 단면으로 제가 이제 인면상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 게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이 있어요. 손잡이도 이렇게 달려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문 프레임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간을 보면요, 얘가 이제 바닥 라인이라고 했을 때 천정 라인이 뭐 지울게요. 천정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윗부분에 벽이 있단 말이에요. 벽, 그죠? 그래서 저 윗부분에 이제 벽이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선을 이제 그려주시고, 자, 라인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선은요, 그냥 이 벽체선하고 동일하게 작업을 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센터 라인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요,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위에 천정 라인이 있죠. 인방 벽체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디가 있을까요? 자, 입구 부분은 다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설명 한 가지를 드릴게요. 이 계획은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디자인상으로 여기를 인방 벽체 부분을 만들 것인지 만들지 않을 것인지 바로 이 부분이죠. 왜냐면 이 부분을 인방을 굳이 이제 안 만들어도 솔직히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좀 뭔가 분리되는 느낌이고 요 안이 좀 요 인방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문도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쪽이 잘 안 보이게끔 좀 하시려면은 여기다가 인방을 설치를 하셔도 되고, 좀 더 오픈 돼서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문짝이 안 달린 거죠. 그러니까 벽체가 인면상으로 이제 봤을 때요. 인면상으로 봤을 때 문짝이 안 달린 거예요.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벽면이고요. 양쪽이. 천장 라인까지 벽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방 벽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신다면 얘가 이제 그려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표현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려 놓은 거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계에서 계획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볼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벽에서 바탕 벽을 한번 쳤죠, 우리가? 50mm만큼. 얘를, 자, 이렇게 쭉 이어지게 정리를 다 해버리시면 돼요. 한 바퀴 쭉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옵셋을 하셔서 얘네들을 싹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아까 P라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번에 지금 다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추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천정면과 붙는 가구들을 좀 이제 천정에서 좀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 여기서 천정면에 이제 붙어서 가구가 생기는 부분은 자, 바로 이쪽. 자, 주방 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테이블 냉장고 있고 작업대 있고 쭉 우리 작업대를 이제 만들었죠. 싱크대도 있고. 근데 이 위에다가 저는 상부 수납장을 달아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집에 가시면은 싱크대 다 있잖아요. 싱크대 상부에 수납장이 있습니다. 자, 이 싱크대 상부 수납장을 달아도 되고 사실 안 달아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제 카페 같은데 이런 상업 공간에는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부 수납장을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상부 수납장을 얼마로 저는 작업을 해줄 거냐면요, 우리 이제 가정용으로 쓰는 것처럼 뎁스를 350으로 잡아서 작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350 여기서 쭉 일자로 다 갑니다. 자, 얘가 이렇게 일자로만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지금 이제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차 소리가 엄청 많이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 창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네, 금방 갔다 왔습니다. 자, 이제 조금 조용해졌네요. 자, 앞부분에서 좀 많이 시끄러워서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안 들렸을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계속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띵. 자, 여기가 정리가 안 돼서 제가 마저 정리를 했고요. 자, 이 수납장은요, 이제 가구선으로 이제 맞춰주세요. 가구선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그냥 이렇게 일자로만 덩그러니 해놓는 것보다 좀 분할을 좀 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 상부 수납장 이제 한 짝의 그 폭을 얼마로 보시면 좋으냐면요, 한 400 정도를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 한 짝당 이렇게 섹션을 나누지 마시고요, 한 800 정도씩
또는 아니면 900으로 나누셔도 돼요. 900으로 할까요? 자, 900으로 해서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눈에 잘 안 보이시니까 자, 색상을 바꿔서 900으로 이렇게 섹션을 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수납장 표시 사선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을 중심선과 똑같이 색상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빨간색, 그 다음에 센터라인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거 선 종류가 표시가 안 됐네요. 이럴 때는 개별적으로 라인 타입 스케일을 조정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좀 어떤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자, 여기 이제 카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어떻게 들어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카운터 위에다가 상부에다가 마에다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상부에다가. 자, 무슨 얘기냐면요. 또 섹션으로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그림을 그려보면, 뒤에는 이렇게 작업 따위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그린 상부장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카운터가, 자, 이렇게 카운터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저는 자, 이 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벽이 아니라 이제 구조물이죠. 이 구조물을 이제 만들 거란 얘기예요. 자, 이거 섹션으로 보는 건데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사람 얼굴, 그 다음에 라인, 팔, 자,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너무 통로를 좁게 그렸네요, 제가. 자, 그래서 그 단면으로 지금 본 건데요. 이 위에다가 구조물을 위에다가 카운터 뎁스만큼을 좀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자, 얘를 평면도 그렸던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 기준점을 뭐 적절하게 잘 잡아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얘를 이제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만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계획에서 디자인 계획이나 뭐 공간 계획을 할 때 뭐 디자인에 나는 얘가 있으면 좀 디자인에서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아. 뭐 공간을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분들은 굳이 얘를 작성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요령껏 뭐 좀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애가 들어감으로 해서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런 애가 이제 들어감으로 해서 뭐 뒷부분이 좀 더 이제 많이 가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얘가 없다라면 이 뒷부분이 훤히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디자인상으로 좀 저는 좀 가려주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구조물을 천장에다가 달아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요. 이 쇼케이스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얘도 이제 윗부분을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요. 이것도 이제 단면으로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3D를 미리 좀 그려놓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편한데, 자, 이제 얘가 이제 벽이고요. 천정, 그 다음에 바닥이라고 했을 때, 자, 쇼케이스가,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조금 쇼케이스처럼 그릴까요? 쇼케이스 옆면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카운터 위에다가 상부 구조물 있죠? 요거 만든 것처럼 얘도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얘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안 만들어 주시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 계획에서, 뭐 디자인 계획에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벽으로 그냥 통으로 보이는 것보다 얘하고 좀 같이 쭉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막아줄 거예요. 자, 막아줄 건데 선을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벽선으로 가시면 됩니다. 얘도 이렇게 벽선으로 갈게요. 자, 그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선반 쪽 부분은 여기를 굳이 위에다가 마이다 부분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쪽이라서 뭐 시각적으로 고객이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반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만 자 만들어 줄 건데요. 우선 여기도 이제 보통 천장까지 수납장을 이제 구성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자 장으로 이렇게 천장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해서 좀 그려줄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도 상부장 하나 넣어줄까요? 저런 부분들도 상부장을 좀 넣어줄게요. 상부장을 넣어주는데 지금 900통인데 얘가 1500이네요. 그래서 선을 그냥 닦게요. 평행하게 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두 통으로만 나눠주겠습니다. 두 통이면 얘가 한 통이 얼마가 되는지 볼까요? 한 750이면은 문짝 하나당 750을 반으로 나눠서 한 350 정도가 되겠네요. 350 좀 넘겠네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문짝 하나가 한 4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작은 문짝들은 350짜리 문짝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상부장 이제 또 만들어 줬고요. 자, 여기 이제 발효기하고 이제 오븐이 또 있죠. 뭐 얘는 천장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둘게요. 근데 얘는 좀 집기가 좀 높이가 굉장히 좀 높아요. 높은 거기 때문에 얘 위쪽으로는 상부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상부장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반. 요 선반도 이제 천장까지 이제 계획을 할 거기 때문에 얘도 표현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반장을 이렇게 끊어서 해주시고요. 락카장 같은 경우는 900짜리가 이제 두 단이 올라가기 때문에 180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천장까지 딱 닿지는 않습니다. 닿지 않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표시를 안 하셔도 돼요. 표시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표시를 좀 해주고 싶다. 실무에서는 보통 표시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자, 만약에 나는 얘를 좀 표시를 해주고 싶다면 히든 선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숨은 선으로 얘를 숨은 선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평면도에다가 천정 라인을 좀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히든 선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천정도는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천정도는 이제 천정에 붙어 있는 요소들을 실선으로 그리지만 만약에 평면적인 요소가 천정도에서 좀 표현이 돼야 된다라면은 점선으로 이렇게 숨은 선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표현을 해주고 싶다면 점선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벽장이 있는데요. 이 벽장을 그려야 되겠네요. 얘도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제 카운터처럼 위에다가 상부 구조물 마이다를 좀 구조물로 만들어줄까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끝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얘도 이제 벽체손을 그냥 가볼게요. 목으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이렇게 끊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통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제가 왜 이렇게 그렸는지는 여러분들 그 천정도가 수업이 다 끝나고 제가 3D까지도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3D 때 한번 이제 그리면서 또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됐고요. 벽체 관련해서 이제 천정면에 실선으로 이제 작업돼야 될 부분들을 이제 다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조명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조명을 설치하는데 제가 또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조명을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우선 여러분들 뭘 확인해야 되죠? 조건에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천정고가 3.6m 노출 천정으로 이제 조건이 주어졌어요. 노출 천정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면 상관없는데 노출 천정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노출로 천정 작업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매입등이나 이런 것들은 등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매입등. 천정면이 생성이 돼야, 천정면이 있어야 매입등 설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매입등 같은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노출인 경우에는 이제 어떤 조명을 써주는 게 좋냐면, 이게 레일 스포트 다 아시죠? 레일 스포트 파상공 조명이라고 또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자, 제가, 자, 레일,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카페들 다 가보셨기 때문에. 근데 흔히 이게 직업병인데요.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카페들 가면은 자세하게 봅니다. 자세하게 보는데 보통 일반 분들은 그거를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일 스포트예요. 레일이 이렇게 천정면에 붙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위치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레일을 달아주면은 위치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같은 것들 이렇게 숨겨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처리가 돼서 이런 이제 레일 스포트를 좀 많이 쓰는 추세예요. 보통 카페에는 레일 스포트를 거의 웬만해서는 다 쓰는 것 같아요. 노출에서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레일 스포트 조명 계획을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 그 레일 스포트를 제가 조명 계획을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얘가 레일이에요. 얘가 레일이고 그 다음에 스포트를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들어갈 건데요. 제가 왜 여기다가 이렇게 또 여기다가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중앙 진열대가 있어요. 이 빵을 여기다가 이제 전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빵이 조금 이쁘게 좀 잘 조명을 받아야 이제 음식이 이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하이라이트로 좀 잘 비출 수 있게 해서, 얘를 잘 비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레일 스포트를 계획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홀 쪽은요 좀 애매모하긴 한데, 이 홀 쪽은 레일 스포트를 좀 이 구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르게 가긴 하겠지만, 아무튼 자, 여기도 레일 스포트를 테두리 쪽으로 좀 설치를 해주고요. 그 안쪽에서는 좀 이렇게 펜던트를 달아주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 펜던트를 제가 어떤 등을 쓸 거냐면, 일반 뭐 갓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볼 전구가 있어요. 볼 전구 이제 되게 좀 많이 쓰는 조명인데요. 조명 사이트로 들어가면 그 흔히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펜던트 한번 제가 어떤 조명을 쓸 건지를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뭐 이런 등을 여러분들 뭐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쟤네들 말고 공 형태로 생겨가지고, 자, 이렇게 공 형태로 생겨가지고 하나씩 내려오게끔 하는 등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자, 대충 뭐 여러분들 이해는 되시죠? 제가 어떤 조명을 쓸지는. 이런 조명을 제가 좀 언밸런스하게 계획을 할 거예요. 레일스포트 안쪽에다가, 홀 쪽에다가. 그래서 이런 등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렇게 실제 시공을 이렇게 해놓으면 좀 이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형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좀 이렇게 불규칙하게, 사실 불규칙하게 좀 이렇게 설치를 해야 좀 이쁘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기사니까, 산업기사를 하더라도 좀 디자인 쪽을 좀 감안을 하면 좀 이쁘게 제가 좀 불규칙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좀 이런 식으로 배치를 살짝 한 요 정도로 할까요? 요 정도로 제가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조명을 이제 이 부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제가 뭘 해놨냐면요. 얘하고 이제 좀 다르잖아요. 레이아웃이 다른데, 저는 날개를 좀 달아줬어요. 날개. 얘가 뭐냐면은, 날개가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요. 자, 또 단면입니다. 이게 이제 벽면이고 얘가 바닥이고 천장이라고 했을 때, 좀 이제 콘크리트 벽체로 좀 표현을 해줘야 되겠네요. 다시 그릴게요. 자, 콘크리트 벽체가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자, 창문 유리월이 이렇게 달리고요. 그러면 제가 날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구조물로 이렇게 목공으로 날개를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려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리고 그 안에다가 제가 매입등을 설치를 해주는 거죠. 매입등을. 할로겐 매입등 같은 거. 이렇게 설치를 하면 등기구가 살짝 커버 같은 게 살짝 튀어나오긴 하겠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조명이 비칠 수 있게 이제 계획을 해주는 거죠. 대충 여러분들 느낌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는 이렇게 날개를 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선반이 있는데, 자, 여기 선반이 있는데 여기 날개 벽을 쳐도 되나요?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얘 선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벽에서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진열 선반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고정형으로 이제 하긴 할 건데, 벽에다가 선반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선반만.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날개로 이렇게 이 벽면에 빡치기가 될 수 있게끔 저는 이제 설계를 한 건데, 자,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아까 설계를 했냐면, 얘가 붙박이 형식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붙박이 형식으로 생각하고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날개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나도 날개 그려줄 거야 하시면 여기 뭐 라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 라인에 맞춰가지고. 자, 한번 제가 이제 그려보면 자, 요 튀어나온 만큼을 좀 날개로 튀어나오게 하고요. 300 정도인데요. 딱 맞추고, 자, 이렇게 맞춰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 벽이 살짝 튀어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벽이 튀어나오게 하면 이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자, 이 벽까지 이렇게 날개가 딱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해줄까요? 똑같이? 네,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얘를 이렇게 한번 얘를 똑같이 이렇게 날개 속에다가 매입형으로 해서 할로겐을 심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카운터 쪽을 보면요, 제가 아까 이제 위에 상부 9점을 들어간다 했죠. 그 9점을 아래쪽으로 할로겐 매입등 달아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동선, 이 동선 쪽, 이쪽은 좀 등성 일반 매입등을 좀 설치를 해줄 거예요. 일반 매입등. 아, 맞다. 여기 매입등 설치 못하죠, 여러분들. 그죠? 여기 매입등 설치 못합니다. 노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매입등 설치는 안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등으로 이제 달아주면 되냐면, 얘도 이렇게 레일로 가도록 할게요. 가장 만만한 게 이제 레일이니까 얘도 레일로 작업을 그냥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로 얘 간격이, 자, 이 도면 갖고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따 여기서 그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도 레일을 써야 되겠네요. 근데 그리는 거는 얘처럼 이제 그릴 거예요. 지금 그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뭐 보시기도 하셔야 되니까. 자, 센터 쪽으로 해서 이 공간이 800이니까요 400 정도 옵셋을 해주고 그리고 자, 이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해서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얘 간격은요, 여기 할로겐도 이렇게 쭉 있으니까 한 1200 간격으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동을 시켜 버렸네요. 1200 간격으로 하나씩 놓을게요. 자, 이 모서리에다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1200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를 놓을게요. 자, 이 방향을 좀 이쁘게 맞출까요? 방향을, 자, 이렇게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1200이 여기 벽에 너무 붙어 있어서 좀 나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한 1200으로 했으니까 1000씩 갈까요? 200 안으로 들어오시고, 얘도 200 정도를 안으로 들여 놓을게요. 여러분들 하실 때 얘가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여러분들이 조도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딱 계산을 해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도움이 못 그립니다. 도움이 못 그려요. 그래서 통밥으로 조명은 어느 정도 통밥으로 좀 설계를 하는 편이에요. 통밥으로 설계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명의 한 개의 조명의 간격을 1200으로 무조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간격을 1200으로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으세요. 정 모르겠으면 거기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아이고, 이거 지우면 안 되죠. 레일을 여기다가 레일을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고정형으로 이렇게 매달면 되기 때문에, 레일을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스포트라이트로만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스포트라이트형 으로만 이렇게 계획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안쪽, 자, 이 안쪽도 지금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실무를 좀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무를 기준으로 지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얘들 매입등을 설치를 해버렸는데, 실무에서 좀 제가 만약에 이거를 실무에서 작업을 한다면 이 직원실 요 안쪽은 천정을 좀 쳐줘요. 천정 부분을 좀 쳐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매입등으로 해주긴 했는데, 시험에서 이 조건에서 노출로 지금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 직원실도 노출로 해야 되나?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 홀이 지금 노출이기 때문에 직원실까지 꼭 노출을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노출을 하게 되면요. 물론 이게 보이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노출을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비용? 마감 비용?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천정을 내려서 쳐주는 편인데, 직원실이니까 여기를 굳이 천정면을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시험 조건에서 해준 것처럼 노출로 그냥 가겠습니다. 네, 노출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 대신 이 매입등이 아닌 스포트라이트로 고정형으로 아니면 레일형으로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작업을 실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부터 할까요? 자, 여기 이 날개 구조물 쪽에다가 할로겐 매입등을 설치를 해주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조명 기호 그리는 거는 제가 따로 영상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서브 입구 쪽이 있으니까요. 요 가운데를 좀 맞춰서 입구 가운데 쪽으로 기준해서 센터에다가 하나를 좀 놔줄게요. 날개를 300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옵셋을 150을 좀 해놓고, 자, 여기 요 라인에서 대충 미들에다가 제가 하나를 좀 갖다 놨고요. 제가 아까 조명 간격 제일 만만한 간격은 몇이라고 그랬죠? 1200이라고 그랬죠? 1200으로 하나씩 놔버리세요. 여기서 뭐 여기가 한 1200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도 1200. 그 다음에 이쪽 1200으로 하나 해주시고, 미들에다가 하나 해주시고, 직교 모드 끄시고 이 방향으로, 직교 모드가 왜 안 꺼질까요? 네, 방향으로 맞춰 놓으시고, 커서 마우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1200으로 이렇게 딱 하시면 얘가 이쪽 떨어지네요. 이쪽도 복사 1200. 자, 지워서 이렇게 해줄까요? 그 다음에 이쪽도 옵셋을 좀 해놓고요. 한번 볼게요. 입구에 또 이렇게 딱 하나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자, 얘가 여기 기둥면이 있죠. 이 조명이 등기구의 크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닿으면 설치가 안 되겠죠. 설계할 때. 그런데 얘가 지금 제가 할로겐은 좀 작거든요. 할로겐은 한 뭐 3인치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80파이 정도, 60파이 되는 크기도 있고요. 근데 얘가 제가 얼마로 그렸냐면 지금 140으로 지름을 그렸어요. 기호가 너무 작게 그리면 얘를 출력했을 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크게 그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 도면 그릴 때는 등기구를 실제 크기로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계획 잡으실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 크기로 그렸는데 여기가 닿는다. 그럼 여기다가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설치를 못하면 이게 벽이 지나가는데 이거 설치 절대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크기로 했을 때 이 위치에 제가 조명을 한번 간격을 보고 판단을 할게요. 간격을 보고 1200을 했을 때 여기 하나 들어가고 1200으로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좀 한쪽으로 좀 밀어서 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자, 요 끝에서 한 400 정도만 띄고요. 1200을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거 설치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1200을 한 번 더 가주도록 합니다. 자, 이 정도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근데 여기가 좀 넓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아일랜드
레일 스포트 이거를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평면도에 그린 가구를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한 300만큼만 제가 옵셋을 할게요. 이게 레일의 센터 라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무브로 이동시킬게요. 무브로 이동시켰을 때 딱 이 위치겠네요. 자,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기호. 자, 미들에다가 하나를 갖다 놓고요. 여기서도 한 1200? 1200이니까 요 정도 떨어지네요. 좀 안쪽으로 들게 너무 코너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1000으로 가겠습니다. 1000으로. 네, 반대편은 미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한 2개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만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1000 간격을 한번 줘볼게요. 두 개 넣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넣으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주세요. 자, 레일 두께는 20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센터 라인은 지워주시고요. 색상은 조명색. 이 조명선은 굵기를 어느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냐면요, 0.2mm로 잡아주세요. 0.2mm로 잡아서 계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홀 쪽을 보면, 자, 아까 이제 계획된 걸 볼게요. 여러분들 레일이 꼭 사각 레일이 아니어도 되고요. 레일은 이렇게 재단을 해서 연결을 다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대로 좀 이쁘게 여러분들이 뭐 레일 동선을 잡아주셔도 상관없어요. 배치를.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꺾여져 있으니까요, 이대로를 좀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라인이 조금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얼마 떨어뜨렸는지 볼게요. 340, 350 보고요. 350 볼게요. 350 보고요. 요 라인에 맞춰서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얘 간격이 전체가 얼마였죠? 2600이 되네요. 2600. 여기를 꺾을까요? 평면에서는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만, 레일을 여기까지 다 설치하는 게 좋기는 한데요. 자,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기서 꺾을까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얘를 여기서 꺾어서 가겠습니다. 여기 앞까지 꺾어서 갈게요. 여기도 좀 간격을 600 정도만 띄겠습니다. 600 정도만 띄고요. 자, 여기서는 한 900, 여기 등이 또 있고 하니까요, 900 정도 간격을 띄고요. 자, 이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조인을 시켜주세요. 작업하기 편하게. 자, 이렇게 레일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레일을 좀 잘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레일을 이렇게 잘라서 500 이렇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레일 해주시고, 여기가 좀 엉성하죠. 여기가 뭔가 조명이
여기를 좀 늘려줄게요. 500만큼. 여기도 500으로 맞추는 게 좋겠네요. 라인 떨어지는 게 좀 이게 더 보기가 좋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할 때 이런 라인 맞추는 게 좀 많이 힘들기는 해요. 네, 만들긴 힘들긴 한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추고 안 맞추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로 묶으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좀 잘 계획만 좀 잘 잡아주시면 돼요. 조도만 좀 잘 떨어질 수 있게끔. 자, 그러면 계속 작업을 해볼게요. 얘를 이제 조인으로 다 묶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다시. 그리고 자, 똑같이 여기에 이제 하나씩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복사를 해오는 게 더 빠르겠네요. 해주시고, 반대편에 하나 해주시고, 자, 미들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1000씩 간격 잡았었죠? 1000. 여기 1000. 좀 엉성하게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한 1000짜리를 하나를 더 할게요. 아이고. 하나를 더 해서 얘를 500을 내리겠습니다. 미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500을 내리면 이 위치로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이 정도로 할게요. 뭐 아까처럼 이렇게 뭐 이 세 개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선 쪽도 좀 작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 방향으로 1000, 딱 좋네요. 1000. 됐어요. 자, 얘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금 너무 많이 다 있긴 한데, 얘를 없애고 얘를 가운데로 옮길게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쪽도 계획을 잡아줘야 되겠죠? 자, 여기는 길이가 똑같으니까요. 이런 거 복사해서 작업하면 편하시겠죠? 자, 미러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일선 두께 10mm씩 옵셋 바깥쪽 안쪽으로 하셔서 총 20 두께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라인을요, 지우지 않고 실무에서는 사실 얘를 이제 센터 라인으로 좀 맞춰놓는 편이에요. 센터 라인으로. 네. 이제 남겨놓지 마세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일 쭉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던트. 이제 펜던트. 불규칙하게. 자, 여기가 이제 의자 테이블이 쭉 있는 곳이니까요. 좀 불규칙하게.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이 너무 또 일정해도 이쁘지 않으니까요. 좀 가까운 것도 있고 거리가 먼 것도 있고 적절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언밸런스하게 불규칙적으로 좀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요 안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쪽에는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쪽은 뭐 굳이 조명이 펜던트 같은 것 설치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이제 끝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카운터 위쪽에 이 구점을 밑으로 할로겐 넣는다 그랬죠. 자, 얘 간격이 650이었으니까요. 가운데로 딱 놓을게요.
가운데로 놓고 얘도 간격을 1000으로 900으로 갈게요. 900 간격으로 양쪽으로 하나씩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놓고요. 여기는 이제 쇼케이스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도 한 2개 정도를 넣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쇼케이스 자체가 불이 나와요. 쇼케이스 자체에서. 그래서 사실 뭐 얘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 위쪽으로도 좀 선반을 좀 이렇게 계획할 생각이거든요. 3D에서. 그래서 여기에 할로겐을 하나 저는 넣어주도록 할게요. 3D에서 제가 이제 그릴 때 천정도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그때 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원 동선 쪽, 주방 쪽에도 이제 얘네들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주방 쪽에서 작업을 하는데, 자, 사람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자, 팔까지는 안 그리겠습니다. 작업을 하면 요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조명이 만약에 이 뒤에 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작업을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때문에 작업할 때 어두워서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조명의 위치가 사람 머리 위쪽으로 좀 올 수 있게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사람 머리 위쪽으로. 센터로 놓지 마시고요. 이게 산업기사에서도 이런 거를 볼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까지. 채점하시는 감독관님들이 이런 거 보시면 안 될 텐데. 자, 요 앞에서 얼마 정도 떨어뜨리면 되냐면요. 300 정도만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향을 반대로 돌리겠습니다. 미러로. 그리고 얘를 간격을 하나를 더 잡아서, 자, 500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맞추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반이 있죠. 여기 이쪽에. 그죠? 선반 쪽도 여기가 어둡기 때문에 얘를 미러를 하나를 해서 이쪽을 좀 비출 수 있게 하나를 해줄게요. 300. 자, 이쪽 비출 수 있게 하나 해주고요. 됐습니다. 작업 공간이 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주방하고 이제 탈의실 쪽, 창고 겸 탈의실 쪽에 조명을 또 달아줘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면 여기 작업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발효기하고 오븐 앞에도 좀 조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도. 자, 그러면 어차피 튀어나오는 거 똑같으니까요. 얘를 이제 복사해서 가도록 할 건데요. 보조선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도 하나를 내려주도록 할 건데요. 여기는 오븐 기계 자체 또는 이제 발효기 기계 자체에도 자체 조명이 있거든요. 자체 조명이 있어서 얘는 요 앞쪽으로 놓지는 않고 이 센터 쪽으로 배치를 들어갈게요. 센터 쪽으로. 그러면 그 센터가 보조 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보조 라인을 하나 그려서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우선 얘를 하나를 맞출게요. 가운데로 하나를 맞추고, 위치가 얘하고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여러분들 이 스포트라이트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형광등 있죠. 우리가 사실 이 직원들이 쓰는 공간에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달아주진 않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달지 않고 보통 형광등 같은 게 막등, 그러니까 좀 보기에 미간적으로 이쁘지 않은 조명이죠. 일반적인 조명들 이제 그런 거를 보통 설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형광등을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스포트를 쓴 이유가 여기가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형광등이 아닌 얘네들이 왜 지워졌죠? 스포트라이트로 그냥 작업을 진행을 한 거고요. 여기는 형광등으로 제가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형광등 표시는요, 1200에 100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시고요. 이거 기호 그리기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형광등을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1구짜리 형광등이 있죠. 형광등 1구짜리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2구짜리로 이렇게 뭐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2구짜리로 여러분들 설계 계획을 하셔도 되고요. 자, 우선 이쪽에 좀 작업할 때 어두우면 안 되니까 이쪽에다가 하나를 두도록 할 건데요. 아이고, 또 난리 났다, 키보드. 자, 여기서 센터라인을 지워가지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방향을 틀어줄게요. 방향을 90도를 틀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간격을 여기서 1200만큼 가주도록 할게요. 자, 얘가 보면은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여러분들 이 위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얘는 상부장이고 밑에 작업대는 좀 더 뎁스가 더 넓어요. 한 700만큼 우리 뎁스 간격을 이제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넓기 때문에, 자, 얘하고 같이 움직여서 따로 다시 조정을 할게요. 자, 이쪽까지 오시고 여기서 한 300 정도 떨어뜨리시고 가시면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면 여기서 떨어지는 간격이 900 정도니까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게 환해요. 엄청 환합니다. 등을 꼭 2구짜리 안 하시고 이렇게 하나짜리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 하나로 갈게요. 공간이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꼭 2구짜리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센터 라인도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블럭으로 좀 만들게요. 습관이 돼가지고 위치 지정할 수 있게 보조 라인을 하나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를 두 개, 형광등 2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간격을 얼마 잡았었죠? 1200을 잡았었죠? 여러분들 1500까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1500까지. 그래서 뭐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가깝다 싶으면. 그리고 자, 탈의실 마찬가지로 가운데쯤에다가 하나를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형광등 사이즈가 여기는 이제 1200짜리를 썼는데 여기는 900짜리를 써도 될 것 같아요. 형광등 이 길이가 900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줄이겠습니다. 900짜리면은 이제 이쪽으로 150, 이쪽으로 150. 그럼 총 300 줄어서 얘가 사이즈가 900이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로 좀 배치를 해주도록 할 건데요.
띠링. 자, 600. 600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명 계획이 얼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붙박이 형태로 이제 들어간다고 했죠. 붙박이 형태로. 그러면 여기도 할로겐이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붙박이 형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자, 여기서 400 간격, 300 간격이나 400 간격 정도 주시고요. 900씩 간격을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자, 얘는 길이가 여기 엉성하게 좀 남죠. 얘를 미들로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안으로 들여놓는 사이즈는요 150만 지금 들여놓고 있는 거고요. 900. 여기는 2개만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붙박이 벽체 진열장 부분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 뭐 다 끝났는데요, 그죠? 좋습니다. 아, 훌륭한 조명 계획이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인가요?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할 게 되게 많아요. 설비 관련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설비 계획을 들어갈 거냐면요. 이제 공조 설비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공조 설비에 조명이 이렇게 위치하면 안 되겠죠. 이제 공조 설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설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들어가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